갑수쌤, 김갑수쌤 있잖아요. 이분이 최경영 TV에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핵심은 이겁니다. 정봉주는 조용히 삭제하라. 어, 이분이 논란을 참 많이 일으키는 분이기도 하고 나이가 있으신 분인데 굉장히 독특하죠. 예. 굉장히 진보적인 분은 맞아요. 우리 사회에 있는 구습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터부시하고 그래서 논란도 많이 일어나고 하는데 어제였거든요. 이 이야기는 굉장히 들을만했다. 몇 가지 좀 정리를 해봤어요. 갑수쌤이 한 말이 지금 이재명 대표 1극 체제 운운하면서 비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 근데 자기들이 하고 싶은데 못하니까 부러워서 그러는 거다. 지금 같은 상황에 정당이 확실한 한 명의 대권주자를 가지고 일사불란하게 조직이 만들어지는 건 지금은 좋은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정말 공감 갔던 게 김대중 대표, 당대표 시절 이후에 민주당에서 이렇게 대안 없이 혼자 우뚝 선 리더가 있었느냐. 이재명이 처음이라는 거예요. 김대중 이후에 처음이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대통령이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그 다음에 이재명 우리가 노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노무현, 문재인 민주당 장악 못했어요. 못했습니다. 아 그러네. 근데 이재명은 했네. 아 이게 쉬운 일이 아니구나. 김대중은 장악한 게 아니라 그 당시는 삼김 시대였으니까 사실은 밑으로 알아서 줄을 딱 선 거죠.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이 민주당을 장악한 첫 번째 리더라는 거예요. 이재명을 흔들어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당원들과 함께 정리를 하고 대안이 없는 오직 한 명의 리더로 딱 정리를 했다. 이게 대단한 건데? 그래서 1극 체제니 뭐니 얘기하는 건 부러워서 쟤네들 저쪽 애들도 그렇게 만들고 싶은데 안 된다. 저 완전 공감했어. 그렇구나. 그렇네. 김대중 대통령은 사실은 그 당시에는 진짜 보스 정치를 하던 시대였으니까 그때랑 지금은 완전히 다르잖아요. 근데 우리가 당원들이 이재명과 함께 만들어낸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1극 체제니 뭐니 하는 거는 부러워서 하는 소리다라는 얘기고 굉장히 공감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재명 중심으로 뭉치는 것이 자연스러운 거고 그게 시대 정신이다. 자, 여러분들 정봉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정봉주는 이번에 본인 스스로 정치인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걸 입증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정봉주와의 친분도 있다고 얘기를 해요. 너무너무 재밌는 사람이고 나랑도 잘 맞고 사이도 좋다. 이런 얘기를 해요. 네. 그런데 정봉주는 비평가하면 된다. 어떤 자리를 맡으면 매우 위험하다는 걸 우리가 다 알게 된 거 아니냐. 자, 본인이 이재명 험담을 한 건 확실한데 명팔이 운운하면서 판 뒤집기를 시도한 것이다. 근데 판 뒤집기는 너무 낡은 정치 문법. 자, 명팔이 운운하면서 판 뒤집기를 시도를 했다. 우리는 왜 박원석이라는 사람한테 이재명 대표 험담을 했느냐? 그딴 식으로 말한 게 맞느냐? 이걸 물어봤는데 갑자기 민주당의 암덩어리 명파리들을 척결하겠다. 그러면서 이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정봉주가 권노갑, 김대중 당시에 권노갑을 내쳐야 되는 정풍운동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거를 예를 들면서 명파리 척결을 내세웠단 말이에요. 그 당시 권노갑 그 시대는요. 김대중을 정말 팔면서 호가호위하는 그 세력이 존재했어. 당원들이 알고 있었어. 권노갑 저거 빼야 된다. 권노갑 우리한테 해가 되고 있다. 근데 지금 명파리로 호가호위하는 사람이 누구냐? 몰라. 안 나와. 안 나옵니다. 뭘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김갑수쌤은 지금 물어보면 누구냐 그러면 탁 안 튀어나오죠. 그러면 없다는 거예요. 명파리가 있을 수는 있어도 최소한 권노갑처럼 호가호위 하던 사람은 없다. 그러니까 정봉주의 저 판뒤집기가 너무나 잘못된 거다라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명팔이라고 얘기하는데 지지자들의 공감을 얻지를 못해. 그리고 이제 갑수쌤이 뭐라 그러냐. 지금 정봉주 때문에 그동안 전당대회 언론에서 거의 다뤄주지도 않았는데 지금 언론 봐라. 정봉주 때문에 무지하게 언론 쏟아진다. 기사가. 그래서 엄청 큰 사건인 것처럼 하지만 정치권에서 큰 사건이라고 하면 세력 대 세력 간의 충돌이 생겼을 때는 진짜 큰 사건인데 지금은 정봉주 개인이다. 정봉주가 세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개인이 일으킨 그냥 일탈. 그냥 이 정도 수준인 거지 이렇게 난리법석을 칠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지지자들, 민주시민들이 현명하다면 이를 더 키우지 말고 그냥 정봉주를 정치인 리스트에서 삭제시키는 것이 제일 최선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했습니다. 정말 공감이 됐어요. 제가 요즘에 너무 마음이 안 좋은 게 정봉주라는 사람에 대해서 정말 실망하고 화가 막 나고 이런 게 결국은 스피커들끼리의 싸움으로 가요, 지금. 나 너무 짜증나. 정봉주는요,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엄청 중요한 사람이 아닙니다. 냉정하게. 안쓰러운 면이 있지만 그냥 그래요. 본인의 가벼운 언행으로 문제를 일으킨 적이 많고 아무튼 다 본인의 입이 자초한 것들이라는 거죠. 이번에도 마찬가지고. 발목질해 같은 건 정말 그게 뭡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마지막으로 안쓰러운 마음 그리고 확실한 전투력 뭐 이런 것들이 버무려지면서 최고위원은 시켜줘 봅시다. 이번에 강북구 떨어진 것도 그러하니 했는데 이 문제가 빵 터졌다. 그냥 정봉주라는 사람은 정치인으로서 어떤 자리를 차지하면 안 되는 사람이다라는 걸 스스로 입증을 했으니 그냥 우리가 조용히 삭제해야 된다. 그래서 계속 이제 정봉주 이야기를 하면서 막 떠드는 사람들, 정봉주의 그 문제 생기자마자 그걸로 계속 떠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정말 충정으로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리고 코인 타는 사람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슈가 되면 그걸로 계속 정봉주 코인을 타는 거죠. 그런 유튜버들도 있습니다. 이를 자꾸 키워야 되는 사람들이죠. 정봉주 이슈를 자꾸 키워야 자기 조회수가 늘어나니까. 이런 채널도 분명히 존재하는 게 사실이에요. 저는 이제 마무리 짓자는 겁니다. 그리고 정봉주 뒤에 스피커들이 있다. 로 가면서 스피커들끼리 지금 서로 비판하고 싸움이 붙을랑 말랑 하고 있어요. 누구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너무 마음이 아파. 스피커는 신이 아니에요. 잘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습니다. 잘못된 판단으로 잘못된 발언을 하는 적도 있죠. 예, 그럴 땐 비판하고 잘할 땐 잘한다 하면 되는데 지금은 이 판이 너무 커져버렸어. 그러면서 정봉주 뒤에 누가 있고 그들 때문에 정봉주가 저렇게 나댈 수 있었고 여기까지 가면서 정봉주가 사라지면서 대형 스피커들이 이렇게 툭툭툭툭 막 튀어나옵니다. 타겟이 이제 그쪽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저는 그래서 정봉주의 이 사건이 너무너무 분해요. 왜 그랬어? 왜 이런 빌미를 만들었어? 그 입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우리가 민주진영에 현명한 이재명 대표의 지지자들이라면 정봉주 관련해서는 더 이상 우리가 이슈화 시키지 말고 그냥 조용히 삭제하는 게 맞다. 그냥 딜리트를 눌러라. 정봉주라는 내 머릿속에 정치인 명단에 정봉주라는 정치인이 있으면 그냥 탁 삭제해버리는 게 최선이다. 정봉주는 똑똑한 사람이고 방송도 잘하고 하니 방송하면 잘하지 않냐. 정치할 생각은 안 하는 게 좋겠다라는 거예요. 김갑수 쌤의 이 말에 너무너무 공감을 했어요. 정봉주가 뭘 잘못했다 막 떠드는 것 자체가 쟤네들이 원하는 거고 언론에서 계속 떠들고 문제 삼고 하는 것들이 다 그런 면이 있다. 조용히 삭제하는 게 가장 최선이다라는 말 동감합니다. 김어준은 그래도 찍어줄 거다. 뭐 소수의 의견들이 막 흔드는 거다 이렇게 평가를 했었단 말이에요.
요 며칠은 또 아무 발언을 안 해요. 근데 분명히 김어준의 그런 발언은 착각이죠. 그러니까 김어준을 보면서 느끼는 건 제대로 잘 보질 않아. 그리고 자기 생각이 굉장히 경도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저는 이번 주말에 결과가 나오면 정봉주 안 될 가능성이 더 높다. 개인적으로는. 왜냐면 민주당의 당원들과 이런 거를 저는 믿거든요. 집단지성을. 민주당 당원이 애매하게 많으면 모르겠는데 엄청 많아요. 투표율도 아마 올라갈 것이고 정봉주 때문에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요. 한번 지켜봅시다. 5등이면은 떨어지는 거거든요. 5등이면. 지금 새날도 욕 계속 먹고 새날 공격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쪽까지 가지 말자. 정봉주가 잘못한 건데. 그동안에 그냥 출연시켰던 채널들이 정봉주의 뒷배인 것처럼. 그러면서 여기를 같이 묶어서 뭐라고 하는 이런 일들로 지금 번져나가고 있어. 그게 너무 안타깝다. 조용히 삭제하라는 말이 너무 좋았습니다. 갑수쌤의 너무 멋진 평이었고, 오늘 아침에 뉴스공장에 요 3명이 나왔어요. 근데 제가 강선우 후보의 이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봉주가 딱 지금 참고해야 될 사람이 강선우다. 강선우는 좋은 사람인 거 우리가 다 알고 있죠. 근데 지금 꼴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다른 후보들 같은 경우에 이제 캠프들이 다 있잖아요. 그러면 강선우는 찍으면 사표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근데 강선우가 이렇게 얘기해. 자기를 그래도 찍어주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도 자신을 찍어주는 이 표가 자기는 너무나 소중하다는 거야. 강선우가. 나 약간 울컥하더라고. 강선우 이제 연설을 하는데 그게 너무 소중하고, 자기를 찍어주는 게 지금 박빙의 승부를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한 표 한 표가 소중하지만, 강선우는 자기는 지금 이제 거의 탈락이 확정된 이런 상황에서 느낌이잖아요. 그런데도 자기한테 던져준 이 표, 이 당원들의 표가 너무 소중하다. 너무나 감사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와, 울컥해. 그래, 이런 진정성이 있어야 돼요. 강선우는 5등 안에 들기는 어렵겠지만 이번 출마로 정치적 자산을 쌓아가는 거예요. 정치적 자산을 쌓아가고, 정말 정치인이 가져야 될 덕목 중에 첫 번째가 저는 진정성이다. 그리고 이제 연설을 하는데 자기가 경쟁해야 되는 건, 자기 지금 꼴찌지만 자기가 싸우고 싶은 1등은 따로 있다. 지금 이 후보들하고 싸우고 싶은 것이 아니라 싸우고 싶은 1등 뭐야? 윤석열과 싸우고 싶다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떨어질 게 뻔한데도 나한테 표 주는 이 한 명 한 명의 당원들이 너무너무 소중하고 감사해서 자기는 괴롭지 않다 그래요. 와, 정봉주의 그 시건방과 강선우의 저 진정성 있는 모습 너무나 대비가 됐어. 너무 대비되면서 강선우 우리가 정말 유심히 지켜봐야 되겠구나. 감동을 줄 수 있는 정치인이 중요하거든요. 이제 강선우가 얘기하는데 다들 표정 보세요. 한준호 표정 보세요. 경건해져. 강선우가 막 자기는 너무 고맙고 뭐 이런 얘기하는데 그냥 경건해지더라고, 진짜로. 그래, 이런 정치인, 지지자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정치인. 감동을 주려면 진정성이 느껴져야 돼. 자, 이번에 정봉주의 명팔이, 이건 뭐예요? 진정성이 하나도 안 느껴지니까 공감이 안 되고 오히려 화만 돋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봉주에 받았던 상처가 강선우 보면서 내가 치유가 되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좀 더 관심 갖고 지켜봐야 돼. 인지도에서 많이 떨어진 것 뿐이야. 강선우는 좋은 정치인이다. 저의 예측 갑니다. 김민석 1등, 김병주 2등, 한준호 3등, 4등 이현주, 4등 전현희 가겠습니다. 5등 민영배는 희망이고, 이현주. 정봉주 6등, 요렇게 정리됐으면 좋겠다. 민영배, 이현주 전현희 너무 세. 민영배 의원도 차이가 지금 얼마 안 나잖아요.
근데 수도권에서는 확실히 인지도 싸움이 있어서 김민석, 김병주, 한준호, 이현주, 전현희 요렇게 5명. 요렇게 5명. 정봉주 6등. 아니 이민영배 6등, 정봉주 7등. 요렇게 간절히 기도해 봅니다. 예.